집에서 1년 만에 월 1,000만 원을 만드신 옹코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저는 옹코치 김서연이고요. 평범한 전업주부는 어떻게 1년 만에 월 1,000만 원을 벌었을까? 이 책을 쓰게 된 작가이자 7살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디지털 노마드 맘으로 살고 있습니다. 월 매출 1,000만 원을 벌어봤습니다. 그래서 최대 벌었던 것이 한 1,400, 500만 원 정도였고 순수익으로 따지면 한 500만 원 정도까지 와. 이제 벌었는데요. 아니에요. 되게 큰 돈이죠. 왜냐하면 그냥 직장인으로 봤을 때 500만 원 버는 거 정말 어렵고 그리고 아이도 키우시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이 책에도 적었지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제가 전업주부로 경단녀로서 수입 영원이었는데 그 영원인 상태에서 1년 동안 되게 고군분투하고 네, 혼자서 쇼핑몰 창업하면서 이제 월 매출 1,000만 원까지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제가 한 거면 다른 평범한 전업주부들 그리고 일반 엄마들 그냥 보통 사람들도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왜냐면 네. 아이를 낳을 거니까 아, 정말 그때는 시간도 되게 없을 것 같고 어떻게 벌어야 되나 분명 이런 고민 때문에 오늘 같이 해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옹코치님은 어떻게 시작을 하셨어요? 처음에 어떤 상품을 파셨나요? 일단 제가 임신을 하면서 퇴사를 하게 됐고요. 아이를 낳고 나서 3년 정도 경력 단절의 그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을 들어가게 된 시점에서 조금 그래도 아이가 어린이집 가면 시간이 남으니까 그때 무언가를 좀 해야겠다. 조금 외벌이 신랑이 이제 외벌이로 돈을 버는데 그게 좀 부족하기도 했고 조금 그런 부분에서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했었고요. 그 엄마들 모임에서 알게 된 또래 엄마가 아기 옷을 팔고 있는 거예요. 인스타에서 아기 옷을 팔아서 월급 정도의 돈을 번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좀 해볼까? 라고 해서 가장 좀 접근하기 쉬웠던 아동복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동복을 파신 거구나. 네. 그때 아기 나이대에 비슷한 걸 파신 거예요? 네, 그렇죠. 저희 아이가 입을 옷을 사서 네. 사진을 찍고 그리고 이제 그 도매처에서 사진을 제공해 주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유료로 그 월 얼마씩 돈을 내면 그 이미지를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미지를 또 활용해서 제품을 올리고 처음에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었어요. 그럼 그때 스마트 스토어로 하신 건가요? 제가 알게 된 그 엄마가 또래 엄마가 인스타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스타에서? 네, 저도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맨 처음에 스마트 스토어가 아닌 인스타를 시작했던 이유가 가장 좀 접근하기 쉬웠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는 어떤 물건들을 올리는 좀 뭔가 전문적인 느낌이라서 제가 좀 아기 엄마가 이제 접근하기가 처음에는 쉽지 않았던 상세 페이지 올리는 것도 사실 처음 하려고 네. 하면 되게 어렵죠. 네. 그러면은 아동복 사진을 내가 찍거나 아니면 업체에서 받아서 그거를 인스타를 통해서 판매를 하셨다. 네, 그런데 이거를 처음부터 저 뭐 쇼핑몰 해요 라고 해서 이제 그런 판매하는 제품을 올리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인스타라는 것 자체가 SNS 플랫폼이잖아요. 네네네. 그 소통하고 인친이라고 해서 인스타 친구들과 계속 사진 그 자기의 그런 개인 일상 사진이라던가 뭐 그런 글들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기 옷을 판다라는 거는 좀 상품을 좀 아이템을 정해놓고 네. 엄마들을 아기 옷을 사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 그 육아스타그램이라는 그런 느낌으로 아기 사진들을 좀 올렸어요. 그러면 애기 옷을 강조해서 나 이거 팔아요는 얘기 아예 안 하시고 네. 뭔가 우리 아이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라는 네. 식으로 해서 친분 있는 어떤 그쵸. 네. 사람들하고의 교류를 만드셨구나.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인스타 팔로워를 1,000명을 일단 만들어 놓고 그 소통하는 인친들에게 나의 물건을 판매하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 1,000명이 될 때까지는 상품 얘기 1도 안 하고 네. 그냥 이 상품을 구매해줄 것 같은 사람들을 모으신 거네요. 네, 그런 거죠. 그렇구나. 그럼 1,000명 넘어서는 바로 파셨어요? 시작하는 기간을 정했어요.
아이한테 한복을 사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한복이 좀 비싸잖아요. 거의 10만 원 가깝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한테 되게 명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이 한복 시즌에 맞춰서 네. 시작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때까지 1000명을 모으자는 목표로 해서 이제 1000명을 올린 다음에 이제 한복 시즌에 맞춰서 12월 말에 딱 오. 오픈을 한 거죠. 아, 그러면 내가 팔려고 하는 상품과 혹은 음. 그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음, 그리고 목표를 한복이 좀 잘 팔릴 때가 1월이니까 그 전까지 사람들을 모으고 와, 시즌에 딱 맞춰서 뭔가 오픈을 하신 거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보면은 공구라는 것 자체가 되게 그 한시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좀 몰입할 수 있는 이벤트적인 것들이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시즌성으로 뭐 크리스마스라던가 뭐 설날이라던가 뭐 그런 약간 시즌에 가까운 제품들을 판매한다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조금 특가로 이번만 좀 특별하게 싸게 한다던가 뭐 이제 5월달 되면은 어린이날, 뭐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런 좀 시즌적인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그 날을 딱 디데이로 삼고 이제 꾸준히 팔로워 수를 좀 만들어 가는 거. 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저 주변에서 스토어 하는 분들도 많고 공부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사실은 가끔은 이런 생각 들거든요. 아, 저거 팔리려나? 왜냐면 그냥 올려놓기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되게 놀린 게 설날, 추석 이럴 때 팔릴 만한 상품은 그렇게 많이 마케팅을 안 해도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기에 맞는 상품을 파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그런 시즌에는 단체로도 구입을 많이 하니까 그게 또 매출이 되게 크게 늘어나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좀 쇼핑몰 할 때 좀 이게 약간 나눠요. 데일리 형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늘 자주 사는 그런 상품을 소싱할지 아니면 조금 스페셜하게 좀 특별한 날에 찾는 그런 물건들, 상품들을 이제 제가 소싱해서 할지 이런 걸로 조금 갈릴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데일리적으로 사람들이 늘상 찾을 수 있는 것도 이제 깔아놓지만 약간 저는 시즌 상품들을 좀 미리 찾아서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조금 판매하는 전략을 많이 썼었거든요. 아,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도 약간 이런 방식을 추천을 드리시나요? 뭐 일단은